좋습니다. 이 건이 어찌됐건 일은 벌어진 것이고 이제 당원 전체 당원이 70%라고 얘기하는 호남 서울 수도권의 당심이 또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는 표로 또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말 나온 김에 호남 그리고 서울 수도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온라인 투표는 진행 중이고요. 이제 15일, 16일 지나고 나서 17일 날 발표될 때까지는 지금 이제 여기서 결판 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JYP는 오랜 기간 이 민주당의 이 호남이라는 어떤 정서를 연구하신 분일 테고 공부하신 분일 테고 이정주 기자는 호남 출신이고 호남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호남은 이 판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전략적 판단을 하죠. 시대 정신을 잃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재명 정부를 도와줘야 될 때인가 이재명 정부에게 쓴소리를 더 크게 할 때인가 예. 이 판단이 기준이다라고 보고요. 그 호남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흐름을 만들어 버려요. 흐름을 만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자, 수도권에는 가가호호 우리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산 곳에는 실제로 커뮤니티나 공동체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토론하면서 야 이번에 누구 찍을래? 이번에 누가 되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흐름을 하나 만들어가요.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는 이른바 몰표적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수도권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편적으로 개인이 당원으로서 존재하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거나 언론을 보고 판단하는데 예. 서로 간에 토론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성향이 그대로 이제 들어오고 흐름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호남의 특징. 흐름을 만들어지면 몰표 경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호남인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들도 있고 또 이쪽으로 서로 정치적 통화를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또 수도권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산에 예를 들자면은 아시겠지만은 호남 연고자가 15%에서 20% 됩니다. 네네. 그분들한테도 상호 또 전화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남이 늘 전략적 투표를 하고 전국적인 결과를 선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남에 그 친인척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저 빼고 거의 다 권리당원이에요. 네, 저 빼고 늘 이제 바로미터로 전화 한 번씩 돌리는데 뭐 저 남도에 이제 해남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지금 자체 가족들로 표본 조사 가능하겠군요. 가능하죠. 제가 뭐 여기서 비공개 제가 명태균은 아니니까 비공개하기 좀 그런데 예.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명이 넘진 않거든요 또. 예. 물론 이제 동네 사람들 포함하면 제가 100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원이기 때문에 예. 공간이 어느 이시예요? 저 원래 전주시. 전주이시. 네. 그럼 많이 살겠네. 예, 근데 뭐 그건 개족보라고 믿고 있고 뭐 노비들 나중에 구한말에 뭐 샀겠죠. 뭐 맞아. 제가 무슨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님 성씨일 수 있어. 예, 그 뭐 제가 정직하잖아. 저는 그런 거 갖고 뭐 왕족이. 예. 뭐 4대가 의사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렇게 굳이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1대도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호남인들에 대해서 그 좀 다른 데서는 착각하는 게 이제 하나 있어요. 전남 전북 앞에서 호남인들의 첫 번째 제가 몇 개 이제 한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이게 전북에 가서 정청래 후보가 그때 아이고 저 짝은 무엇을 줬는지 저 짝으로 남도를 이제 의미하잖아요. 예.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호남은 경제 공동체예요. 음. 전남의 최북단이 영광이고 예. 전북의 최남단이 고창이거든요. 예. 거기 동네가 하나의 생활권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도시라면 광주가 있고 이제 전주가 있는데 있고, 거의 생활권에서 같이 학교도 가고 뭐 일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 갈라치기 떼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남원 사람들은 전북인데 학교를 광주를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많죠. 그게 네. 불가능한 거를 떼내서 이제 표본을 처음에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 그 정청래 후보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반감이 컸어요. 젖짝이라는 표현에. 예, 보통 이제 100번 양보해서 젖짝은 영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젖짝은 맨날 주더라 이렇게 할 때 영남의 공단지대 맨날 개발 예산 그 내려주니까 얘기들은 예. 경부고속도로 요거는 그것도 80년대 통하는 거지 지금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젖짝이라는 표현 쓰고 노무현의 바람 이런 걸 갖다 쓰고 하는데 그게 잘 안 통해요. 호남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저희 그 호남 부족인들을 제가 대표해서 저희 가족들 꼭 이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류 언론에서 제일 많이 쓴 논리 중 하나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 찍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되면 혹시라도 당정 관계가 안 좋으면 당청이 안 좋으면 안 주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찍어주고 김민석 후보가 돼야 뭐 이재명 정부가 도와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 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호남에서 뭐냐면 물론 주면 좋은데 예. 이런 뭐 사탕 발림 하나 주고 예를 들면 하나 먹어라 표 줘라 안 먹고 말아요. 왜? 어차피 못 살았기 때문에 이거 먹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근데 그 심연의 논리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광주 바람이 불었을 때 예. 냉정해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에 뭐 해준 게 있고 광주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줄 것 같아서 뽑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5.18 그 민주항쟁 이후에 정말 소수자 위치에서도 영남 출신이 그 자신의 변호사 인생을 걸고 분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답이거든. 노무현 대통령만이 우리 호남인들의 이 한이설인 조중도 할 것 없이 다 폭도가 했다고 쥐어 패고 있어. 그 한해설인 30년을 연좌제로 지내왔거든요. 저희 집안에도 저희 외가 이제 큰아버지가 가면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때 5.18 때 이제 실종된 가족들이 있어요. 북한으로 넘어갔다 했습니다. 아니 그 실종되면 무조건 북한이야. 그래놓고 공무원들 다 묶어버려. 가족들. 야 너 보니까 사촌, 너 삼촌에 누구 갔네? 너는 북한 뭐 빨갱이 누구네? 그래서 그렇게 연좌제가 또. 네, 그래서 공무원들 저희 친척들이 한 20년째 DJ 될 때까지 승진을 못 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서울에서 그런 피해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면 모이면 제사 때마다 무슨 소리예요? 야 이런 호로 새끼들 봐라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언론들 저보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가면 호적 파버리겠다고. 가라 임마 가. 예. 딴 사람 대라.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왜곡 보도에 대한 그 당시 보수 언론 그 친정부 친민정당 언론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 적개심은 제가 말하는 게 이득을 위한 적개심이 아니에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겠죠. 있는 그대로 예. 알려달라는 예.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호남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뭐 해주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하. 이번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논리도 봐도 보안수사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뭐 하려고 이게 아니라 이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법이니까 그게 맞다고 믿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저는 예, 거기에 비슷한 예로서 저도 로펌을 4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예. 이제 호남 사람입니다. 예. 한 명이 광주, 한 명이 목포. 어허. 그런데 그분들의 가족 미터로 돌려봤을 때 다 동일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해주니까 너 같은 서울아는 모른다. 너 같은 서울아는 모른다. 아야 너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예. 그 지역주의가 아직도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잖아요. 예. 근데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달라요. 호남의 지역주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항적 지역주의고 피해자 지역주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호남은 고립과 포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사실 우리 5.18 민주화운동도 그 당시에 광주뿐만이 아니라 부산에도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대구도 격렬한 그렇죠. 시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호남을 포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남민들이 가지는 것은 개방성을 가지고 나의 생각들을 주위에 펼쳐가지고 예를 들자면 대선 후보를 꼭 호남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 호남의 그런 한해 문제라든가 호남을 고립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적 판단들이 이번 이 전당대회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미디어 토마토 오늘 나온 조사 보면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선다. 그리고 서울에선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라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대요. 도청노석, 도시는 정청래, 농촌은 김민석.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이게 언론의 해석들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짧게. 요촌 야도인데 옛날식에. 예. 예전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호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수도권에? 수도권도 서울하고 경기가 다를 거예요. 다르다. 저는 경기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음. 그런데 서울은 지금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주식 문제가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도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좋아하는 듯하니까 난 반대인 정청래 밀래라는 쪽으로 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서가 작동을 할 것이다. 정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저는 그거는 조금 과대 미디어 그 토마토에 대한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제주를 통해서 호남을 좀 볼 수 있고 인천을 통해서도 서울 수도권을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도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길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 호남은 아까 제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나는 모른다. 근데 그때 그 강조점은 그거였어요. 너가 그 서울에서 여의도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예상했던 거와는 큰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격차를 얘기할 때 과장으로서 너가 모르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저희 뉴스타입에 출연을 했는데 정청래 후보 측하고는 이게 조율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 이제 출연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나오시면 또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후보들이 판세를 읽는 방법은 서로가 다른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정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얘기는 그냥 짧게 이 최고위원 결국 5명이 당선권이잖아요.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5위 싸움에 대해서 5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개파가 2대 3이 되느냐 3대 2가 되느냐 요 얘기 하나 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 현재까지는 최민희 의원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계속 이 앞서가는 요 세를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관련해서 뉴스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등등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YP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뭐 저는 수석 최고위는 별로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런 자리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동등한 권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노토리어스도 페이머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1, 2위 다투실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게 갈 것 같고 5위는 이제 김용 후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성윤 후보가 밀린다. 이성윤 후보하고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주위에 김용 살리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출마한 자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당청 간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깊은 신뢰가 있는 최고인이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김용 후보가 최고인이 되는 게 당청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역할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들 보면서 참 걱정이 많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다음 공천 위해서 나온 분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찌됐건 컷오프가 된 이후에 이제 8명의 후보 중에 5명의 이제 최고위원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야기보다는 이제 누구 편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고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죠. 네. 5위 누가 합니까? 5위는 김용 의원님. 정구승 변호사는? 저도 5위? 김용 의원님. 네. 저는 근데 뭐 속체고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 말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보건대는 두 가지. 그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서울까지 쫙. 호남 서울에서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호남에서 바뀔 겁니다. 호남에서. 네, 호남 뒤집어지면 이제 서울에 있는 호남산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표가 어차피 광주 전남 광주는 이제 행정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나올 거고 광주가 당원을 따로 분리시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광주 전남이 31만 8천 예. 당원 수가 그리고 전북이 19만 4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만이고 이제 경기도가 33만 8천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투표율이 중요할 건데 작년 전대로 기준으로 보면 부산 쪽이 65% 나는데 호남은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청와대가 메시지를 잘못 줬어요. 박찬대나 정청래라 어차피 다 내 자식이다. 어차피 다 친명이다라고 해버리니까 당내 선거 결정이 됐는데 호남이 투표율이 역대 보시면 엄청 높아요. 대선 투표율은 막 전국 투표율 70 나올 때 80 나옵니다. 예. 근데 왜 유독 전대에서는 가장 낮았을까? 이미 결정된 승부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대를 보시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호남 투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은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 이유가 하나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 또 저희 부족한테 물어봤죠. 이 당원 부족들. 왜 최민희를 이렇게 좀 말이 구설이 오르냐? 최민희 의원이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의 지금 당원들은 이 호남의 그 시각이 어디 있냐? 먼저 만난 미래. 2028년 4월에 가 있어요.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칠 것이냐. 그렇죠. 예. 당의 간판이 누구고 과연 현재로서는 현 지도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 지명직 2명 총 8명에서 그 숫자로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의 지도부로 얘가 이제 선단에 보면 선장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로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몰표를 받을 수 있느냐, 승리를 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이 하는 그 지금 행태가 호남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일 난다. 2014년 봉숭아학당 하겠다. 예, 최고위원하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막 의자에서 막 나가고 예. 최고위원들이 대놓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예. 예, 한때 그런 험한 꼴을 보여주고 장장 10년의 암흑의 시대를 보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정주 기자의 호남 그 민심은 아주 지극히 주변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아니, 저희- 뭐 거의 동의하는데 예. 호남 투표 끝나면은 그 결과 그대로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가 수도권까지 연결될 것이다. 원래 오히려 수도권에서 최민희 후보가 그렇게 잘 받을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파묘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황금똥 책 들고 다닐 때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경쟁 지역이잖아요. 수도권이나 서울은 특히 서울은 보수화된 도시예요. 거기서 민주당 당원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장을 다시 뺏어올 것인가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주당을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대체의학을 얘기하셨던 과거가 있는 분 그리고 이제 뭐 양자역학부터 딸 뭐 그 결혼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요즘에 본인이 하고 있는 실책들로 그게 다시 파묘가 되는 시점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수도권 그 경쟁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최민희 후보가 막 그 수석을 한다기보다는 의외로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